이더리움이 지금 안 됐다, 이건 망하겠구나 라고 보기에는 실물 지표가 매우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더리움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더리움은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죠. 65% 정도 빠져 있는데 25년 고점 대비입니다. 1년 사이에 한 30% 정도가 빠지다 보니까,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되는 이제 비탈릭의 발언, 그리고 개발자 이탈에 대한 논란 등등이 있어서 제가 일어나는 이슈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, 지금 이 상황을 그럼 좀 더 어떻게 볼 거냐라는 관점에서만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토큰터미널이라는 곳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도 있는데,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값은 반토막이 난 가게가 있어요. 근데 손님은 역대 최다예요. 이런 가게가 과연 망하기 직전의 가게인가, 아니면은 곧 터질 수 있는 맛집인가 라는 관점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, 제가 생각하는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랑 그 실제로 그 체인이 잘 되기 위한 사용량, 그리고 그 사용량은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직접적인 시장 지표인데, 그 부분에서 이제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아예 분리가 되어서 가고 있고요. 월간 사용량이나 뭐 총 거래량, 처리량 이런 것들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80% 정도 늘어나 있어요. 80%면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고,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 전체 수도 늘어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개 정도의 이제 지갑 보유 주소도 늘어난 상황이고요. 이걸 이제 뭐 여러 개 지갑을 사람이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사람 인구로 그대로 볼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어쨌든 늘고 있는 상황이고, 다만 이제 아시는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은 여러 정책적 변화와 그 업그레이드 선택을 하면서 네트워크 수수료가 이더리움 재단으로는 직접 덜 흘러 들어가는 구조 때문에 1분기 메인넷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약 80% 정도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. 즉 사용량은 늘어났는데 그 직접적으로 이더리움 재단에선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벤처 캐피털에 있는 분이랑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, 코인을 잘 모르는 분이세요.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사용량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,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더리움 재단이 아예 망해버리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꾸준히 사업을 확장하고 기관 도입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잘 될 수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,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아마존 혹은 이제 쿠팡의 프레임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쿠팡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10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상사일에 13년간 적자를 이어갔어요. 21년에만 하더라도 영업 손실액 약 1.7조 원, 누적 적자로는 한 6조 원 가까이 낸 회사인데, 21년도 지금이야 이제 모두 많이 쓰고 있고 투자도 많이 받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의 레커그니션이 이제 있지만, 사실은 그때 21년도 당시 뭐 20년대 이때는 쿠팡 망한다, 저렇게 영업 적자 내는 거 어떻게 유지가 되냐, 그걸 어떻게 뒤집냐,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, 그럼에도 당시에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데서 투자를 하면서 계속 계획적으로 적자를 내면서 물류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했고, 대체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이제 그 로켓 배송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성공을 시킨 유명한 회사인데요. 23년 첫 연간 영업이익을 6천억 이상을 단번에 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. 즉 이런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물류, 인프라, 이거를 모든 것들을 낮은 비용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과 그 효율성,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나 확대력을 다 준비를 해놓은 게 최근에 한 2년 정도에서 더 보이는 행보였다. 즉 이게 계획된 적자라는 측면에서는 그 적자 자체를 너무 보기보다는 지금의 그래도 유의미하게 그 적자를 감수하고 가져오고자 했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더리움 위에 올라간 앱들이 그 1년 동안 번 금액이 이제 8천억 정도가 넘어요.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. 매출을 내고 있는데, 이더리움은 이거 수십분의 1 정도를 벌고 있어요. 뭐 그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180억 정도다 보니까 이거 이더리움 재단이 어떻게 보면 본사가 이것만 벌면서 남들 다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비유를 하자면은 고속도로를 냈는데 고속도로 통행세는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더 많이 이용했고 사용량은 늘어났는데, 그 관점에서는 이제 뭐 휴게소나 이런 곳들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좀 비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아무도 비싸서 고속도로 진입 자체를 안 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고속도로를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채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물류 이런 것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가능성이 있는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
이제 반대쪽의 얘기 조금만 해드리자면 이더리움 재단이 이제 뭐 핵심 연구자가 8명 이탈을 하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이제 1.5조밖에 안 남았다. 현재 요즘 가격 기준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기감은 있는데 올해 초에도 이더리움은 오히려 발표를 한 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하겠다. 그래서 이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축소를 하고 있는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 이제 2월에는 우리는 계속 뭐 부동산으로 보면 부동산을 계속 팔면서 이제 연명을 해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월세를 받는 구조. 이더리움도 2월 이후로는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에서 이자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일부 이더리움 스테이킹 됐던 거에서 이제 판매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근데 이제 그 전세금, 보증금의 일부를 빼는 거는 우려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겨울을 지나가기 위한 이더리움도 긴축에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을 계속 본다라고 하면은 이 대중화된 지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원래 올해 2분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연기가 된 글램스테르담 업데이트,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더리움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이야기한 방식의 에코시스템, 생태계가 크면서 이더리움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실제로 돌아가는가라는 것들을 올해 이제 주로 보면서 이더리움의 이제 향방을 보는 게 맞지 이더리움이 지금 안 됐다, 이건 망하겠구나라고 보기에는 실물 지표가 매우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마인이나 ETF 이제 기관이 훨씬 더 큰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관점에서 기관 수요 또 마지막으로 잘 살펴보면 이더리움의 반등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?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이게 지속 가능한 형태의 그리고 장기적인 펀더멘틀은 강화가 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더리움 얘기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